네, 계속해서 이 국내외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기 위한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중재 변호사, 또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정농단 29일 다음 주죠. 선고할 예정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의 날이다. 왜 운명의 날인지는 잠시 뒤에 좀 법리적으로 따져보기로 하겠고 일단 대법 판결이 29일 나올 예정이라고 당초 어제 하기로 했는데 특별 기일로 잡았더라고요. 네, 종결되고 나서 한두 달 이후에 이제 선고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정이 됐는데 29일 이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네. 막판까지 치열하게 법리적인 쟁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하금씨 판결에서 다수의 어떤 법리적인 의견이 다른 사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조금 소요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최종적으로 유무죄에 대해서 그리고 파기환송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변호사님께는 지금 또 시청자분들께서 뭐 국정농단 사건 많이들 기억하시지만 이번 대법 판결 관련해서 사실 이번 파문을 촉발한 건 비선 실세 의혹 아니었습니까? 그때 얘기를 좀 간단히 여쭤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2016년 9월 달에 소위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말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런 거를 설립해서 대통령의 위세를 등에 업고 기업들로부터 돈을 출연받고 있다. 네. 이런 보도가 났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JTBC에서 태블릿 PC 이런 보도가 나면서 정말 이게 사실일까? 저도 그 당시에 정말 대통령의 권한을 저렇게 개인적으로 남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충격받았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계속 수사로 이어지면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달에 기소가 됐죠. 네, 재판 과정과 함께 또 국회에선 탄핵 절차도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가족 간의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네, 탄핵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들으셨는데 그 와중에 또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중요한 속보 한 가지 전하고 두 분과 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어제 그 종료 발표는 1차장에 했었죠. 김유근 차장이 했었는데 지소미아 종료 관련해서 오후 2시에 브리핑을 할 것이다. 지금이 10시니까 한 4시간 정도 있다가 브리핑을 할 것이라는 속보가 들어왔고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한미 협의 내용 등에 관해 설명할 것이다. 미국에서 지금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실망감을 표현하기도 했기 때문에 한미 동맹과 관련한 어떤 언급이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이 들 정도다라는 말이 또 그때 당시에는 유행어가 되기도 했는데, 자, 변호사님, 최순실 씨와 정유라를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이 기업을 압박까지 했다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소문이 사실이었어요. 네, 직권남용 네. 권리행사 방해죄였습니다. 특히 이제 촉발이 됐던 것은 K스포츠 미르재단을 실질적으로 누가 설립했고 그 이익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 네.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연설문 정도 의견을 받았을 뿐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 최순실 씨가 많은 권력에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들이 그 1심 판결, 2심 판결을 통해서 인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재판부에서도 이런 각종의 재단의 설립 주체가 청와대고 최순실 씨가 그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나아가서는 최순실 씨의 자녀인 정유라에 대한 각종의 특혜 이익을 줬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특히 네. 승마 지원과 관련된 용역 대금 36억 원 그리고 이 승마 굉장히 고가의 승마로 수십억 대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1, 2심 재판을 받았고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대법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혹 제기 3년 만에 그리고 기소 이후 재판에 들어간 지 2년여 만에 지금 대법원 판단 다음 주 29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이 엇갈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핵심이 말 세필값이 뇌물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건에서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뇌물 액수를 총 한 70억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물론 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그건 별개 문제인데 어쨌든 거기에 70억에는 말 3마리의 비용인 34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항소심은 34억 원을 뇌물이 아니다. 왜? 자, 여기서 정리되면 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선 뇌물로 인정을 했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선 뇌물이 그렇죠. 아닌 뇌물로 것을 인정이 안 해석을 됐죠. 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게 정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는 만약 뇌물액이 70억으로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치명적인 아마 결과를 맞이할 거예요. 뇌물의 그 액수가 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뇌물의 예. 액수가 커지고 그다음에 횡령 액수가 또 커집니다. 그에 따라서. 그러면 횡령 액수가 50억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인정된 거는 36억인데 네. 34억까지 인정되면 50억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징역 5년 이상이면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요. 물론 법원에서 장량 감경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건 뭐 특별한 경우에 선처해 주는 거예요. 근데 뇌물 액수도 올라간 마당에 네. 법원에서도 장량 감경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은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 있고 만약에 네. 대법원에서 34억은 뇌물이 아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받은 뇌물 액수가 조금 줄어들죠. 몇십억. 줄어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년을 지금 선고받았고 네. 최순실 씨도 20년 선고받았기 25년, 때문에 20년이죠. 그렇습니다. 예. 뇌물 액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당장 뭐 석방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대법원에서 뭐 나머지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 뭐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네.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아, 정리하면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는 대법 판단에 대해서 크게 지금 상황이 달라질 게 없지만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아주 뇌물 치명적일 수 액수가 있습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4년을 받은 받았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50억을 기준으로 양형 기준이 3년 이상,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가를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최순실 사건에서는 이 말 구입 대금 자체, 3마리의 마필 구입 대금 자체를 뇌물죄로 특정을 했는데 네. 그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는 아니다. 이용 대금에 대한 이익은 있었을 뿐 그 말의 형식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삼성에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그러면 물음이 어찌됐든 빌려 쓰더라고 하더라도 렌트비라고 하죠. 그 네. 사용료는 또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판결이 확정되는 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 넘어갔다. 만약에 넘어갔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었거든요. 그 부분이 다시 번복돼서 그렇게 유지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는 현재 경영권 승계에 대한 1, 2심 판단 그리고 여러 가지 재판부에서 판단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는지도 대법원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지금 판시를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요 그래픽은 다시 한번 또 변호사님께 여쭤보기로 하고 앞서 중요한 속보기 때문에 자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전 애경 대표죠 고광현 뭐 1심 판단입니다만은 애경 대표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고 또 전 애경 산업 양모 전무도 징역 1년
실형을 받는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증거 인멸 등의 혐의인데요. 이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아마 지금 취재 기자가 정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연결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고 다시 앞서 나갔던 그 화면을 띄워주시고 자 변호사님 지금 앞서 손 변호사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그 여부도 이번에 결론이 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지금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뇌물 액수 중에는 삼성이 뭐 코어 스포츠에 보낸 돈, 말 구입비 이것도 있지만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뇌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는 제3자한테 준 거기 때문에 네.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있어야만 뇌물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이재용 전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라는 작업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16억 2,800만 원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도 16억 2,800만 원도 제3자 뇌물 제공으로 만약에 이어진다면 네. 횡령 액수가 그만큼 늘어나죠. 말 구입비 34억 원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코어 스포츠에 보내준 36억, 그다음에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보낸 16억 합치면 50억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또다시 집행유예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묵시적 청탁 인정 범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지켜봐야 되겠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수첩. 이 안종범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적은 그 수첩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것인가 인정 안 할 것인가 그 대목도 좀 핵심 관건 아닌가요? 박근혜 최순실 사건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일부 이제 불인정을 했던 것이 총수들을 독대하고 나서 총수로부터 들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전달한 내용만 이제 전문 증거라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는 아예 그 수첩의 어떤 정황적 증거, 간접 사실로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 수첩의 기재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느냐 그런 논의를 했는지 여부에 어떤 쟁점을 가리기 위해서도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수첩이 박근혜 정부의 사초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빼곡하게 수십 건, 뭐 63건이 적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고요. 이 삼성과 관련해서는 엘리엇 방어 대책 이런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증거 능력에 대한 그 수첩의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박근혜 최순실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정황 증거로 증거를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는 어찌됐든 수첩의 기재 내용은 사람으로부터 들은 전문 증거인데 그걸 말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대법원에선 이 엇갈린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 어떤 법리적인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되는 네. 상황입니다. 지금 나가는 화면은 지금 세 사람의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 주 대법원 판단을 통해서 세 사람,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말 세필의 값이 뇌물일지 아닐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1, 2심은 생방송을 했는데 또 이 대법원 판단은 어떻게 또 생중계가 될지 말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